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예, 어저께 좀 급한 일 때문에 나가느라고 오늘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또 여유도 있고 또 제 시간에 일어나기도 했고요. 지금 보유 수량과 종류는 이렇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어저께 저녁 때 확인을 해보니까 이호수가 좀 팔렸더라고요. 출금 30만원 완료했고요. 거래 내역은 어저께 출금한 이후로 이오스가 좀 올라서 좀 예전에 걸어두었던 게 팔린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좀 확인을 좀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있길래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현재 지금 일봉이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혹은 한 달 전에 전고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보유 자산이 아시겠지만 뭐 메인 알트코인 이오스나 자발트가 좀 많아가지고 올라가질 못해서 잔고는 그대로네요, 거의. 그 나머지 뭐 메인 볼륨을 차지하는 그런 코인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이더리움 이오스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라이트코인 찰리가 라이트코인 100만원 간다고 그 금액을 잘 얘기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100만원 1000달러를 얘기를 하네요. 하여간 이런저런 뉴스가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또 코스모스가 또 이렇게 상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거래소에 지금 단기간에 다 된 것 같고 남은 건 비싼 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린 7,000원에 언제까지 갈지 그래도 한번 기다려 봐야겠네요. 오늘 뉴스가 워낙 많아서 짧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비트 프리미엄이 역부 한 2.3%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테더 이슈하고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슷하게 지금 비트와 같이 역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오스만 보면 6%대 역부입니다. 참 왜 이러는 건지. 비트파이넥스의 마진의 숏도 한 2,000개 정도 줄은 것 같고요. 어저께보다는. 아까 나온 그 코스모스 얘기인데 삼성코인 결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어저께 이더리움하고 텐더민트, 코스모스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자체 메인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스모스 근본 코인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저런 뉴스들이 코스모스 7,000원에 몰린 저를 조금 더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하네요. 연말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몰렸어요, 사실. 좀만 기다렸다가 샀어야 되는 건데 다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많이 사람이 좀 몰려서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모라고 하죠. 일단 지금 현재 비트파이넥스부터 일단 보게 되면 비파는 현재 지금 6천 정도의 비트가 조금 버티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냐? 근데 지금 6천을 좀 넘어서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맥스를 보게 되면 비트맥스 현재 지금 5,700 정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100배 마진까지 되니까 뭐 100만 개, 몇십만 개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히 움직이죠. 어저께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 아마 공매도 걸리신 분들 조금 손해가 좀 났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마진은 그런 거 위험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비트코인이 오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뭐 오를 거에는 호재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뭐 스퀘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하는 곳이죠. 여기 실적 호재, 뭐 베네수엘라 정치 불안 이래가지고 뭐 비트코인 오르고 있다라고 뭐 이렇게 요약을 누가 해놨네요. 이거 외에도 이유는 많을 겁니다. 독일인의 15%만이 비트코인이 2021년까지 2배 갈 거라고 생각한다. 15%나 됩니까? 반대로 아직 85%가 더 살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네요.
그래도 15%면 상당히 꽤 많네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저한테는 더 기회죠. 분위기가 좋으면 이런저런 유명 인사들이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블록체인이 증권거래소의 결제 유용하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프라이빗일 테니까 퍼블릭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저한테 큰 의미는 없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혹은 어디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좋아지겠죠. 코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거래소는 바이낸스. 저도 바이낸스 자주 이용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요. 뭐 다들 이유는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비트코인 가장 좋아하는데 맨날 그 얘기는 하는데 알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산이 올라가지가 않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레이스케일인데 이쪽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 전역에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의 광고인데 이제 TV에 나오는 거죠. 뭐 짧으니까 잠깐 보시면 한 30초 가량 됩니다. 금 갖다 버리고 비트코인 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보시죠. Why did you invest in gold? Are you living fast? In a digital world, gold shouldn't weigh down your portfolio. You see where things are going. Digital currencies like Bitcoin are the future. They're secure, borderless, and unlike gold, they actually have utility. Leave the pack behind. It's time to drop gold. Go digital. Go grayscale. Why did you invest in gold? 이런 식으로 이제 금 갖다 버리고 비트코인 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금은 금이고 화폐는 화폐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이토록 분석가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금폭의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아. 금은 금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씀을 우선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경제가 튼튼한 나라일수록 화폐를, 비트코인이면 화폐를 그쪽 화폐까지 대체할 만한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지금 금과 그 역관계여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은 오르고 뭐 금은 떨어진다 뭐 그런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르게 되면 뭐 이런저런 비트코인 찬양하는 거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또 세계 자산가 68%가 암호화폐 투자 중 혹은 투자 계획, 아직 남아 있으니까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오른다. 뭐 계속 이런 뭐 비트코인 오르게 되면 이런 호재 얘기만 또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블록체인에 꽂힌 유통기업들 다 알만한데 뭐 아마존, 월마트, 뭐 네슬라 이래가지고 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하지만 결국은 다 프라이빗일 거고 대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사람들한테 좀 더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런 기회는 되겠죠.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좀 안 좋은 뉴스인데요. 비트파이낸스 그 테더 이슈 때문에 여기 비트파이낸스의 주주 한 명이 10억 달러 규모의 이 ICO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걸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비트파이낸스가 2016년에 해킹당했을 때 이거를 토큰을 만들어 가서 보상을 해줬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을 해킹당했고 비트파이낸스에서 50만 원에 그때 시대가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그 비트파이낸스에서 발행한 BFX 토큰을 받아놨고 나중에 비트파이낸스 그 토큰을 사갔어요. 그러면 나는 1비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지금 비트코인이 일단 100만 원 올랐다. 그러면 그 당시에 50만 원이었으니까 0.5 비트코인만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보상을 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비트파이낸스가 아닌가? 딴 데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의 시세로 줘버려가지고 오른 걸로 안 주고요. 변한 걸로 안 주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았던 경우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이제부터는 좀 사기에 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고령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가 판친다 이래가지고 최고령 거래소 많았죠. 네, F코인이라는 데서 이제 좀 잘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따라한 건데 이 기사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다가 이제 뉴비트라는 거래소를 이제 타겟 삼아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뭐 관련된 직원들이 이제 양심 선언하고 막 그랬습니다. 신생 거래소 하여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여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기 때문에 또 얘기 나오는 부분은 1분기 때 1분기가 아니라 이때 1분기 때 암호화폐 범죄 피해 규모 12억 달러 1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사기, 해킹 이런 걸로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지키는 방법이 기존의 은행권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했던 분들의 그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점을 좀 너무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심쩍은 해외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 한국인 지갑 노린다 뭐 이래가지고 한국말로 나와요, 다 한국말로. 그런데 이게 뭐 세이셸 공화국에 설립해가지고 막 이런 너무 안타깝죠. 하여간에 누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키는 건 본인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거 그 사건 사고 많았던 지금 진행 중이지만 트랩에 대해서 이 피해자가 한 명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피해자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글을 봤을 때는.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이스피싱 자체도 이 거래소에서 같이 짜고 친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계좌 동결을 하고 먹고 튀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소를 해봐야 지금 형사 고소를 해봐야 이미 가압류는 다 가압류를 걸기는 이미 늦었고 민사를 하더라도 걔네들이 파산하면 돈 받을 수 없고 지금 법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생거래소는 진짜로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그 피해자분이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이 평생 걸려서 만든 돈을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날리게 되면 너무 억울한 거죠. 이건 다른 이제 그 흔히 잡거래소라고 하는 다른 이제 메인 거래소가 아니라 뭐 거래소는 다 똑같습니다만 이런 거래소에서 이제 근무한 경험으로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이분 글 쓴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과 내역을 전부 다 보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은 코인들만 올려서 개미 달라붙으면 팔아치우고 즉 거래소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밑장빼기라는 거죠. 다 보고 있고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말도 안 되는 알트코인들이 상장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리고 뭐 이쪽에 있는 그 직원들은 뭐 홍보 뭐 자랑하거나 뭐 희망 고문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쓰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어느 정도 들은 얘기라서 그 거래소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게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 잡거래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분명히 어느 메인 거래소에서도 이런 게 통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좀 길었는데요. 뭐 이상입니다. 뭐 계속 비트코인은 오른다 하더라도 저희 자발트가 오르지 않으면 저는 뭐 자산이 계속 그대로라. 어쨌든 분위기는 반전이 된 것 같아서 이걸 계기로 좀 한 번 더 행복 회로를 돌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입이 아픕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